먼저 이게 무인기 소식이 이게 사실은 그냥 민간인 일부가 그냥 날린 걸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자꾸 이게 점점 의혹이 커지고 있어요. 네. 이게 예. 네, 조금 이따 전해드리겠습니다만 군과 경찰에서도 합수본이죠. 그 수사를 집중하는 모양새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대로라면 그 30대 오아무개 씨는 그 윤석열 정부 시절에 대통령실에 있었고 단지 그냥 본인의 학교에서 모교에서 지원받아 만든 드론 업체, 그러니까 무인기 업체를 운영했던 정도였거든요. 물론 이제 그 대통령실에 들어갔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의미는 있어 보이는데요. 그런데 오늘 아침 보도가 여러 군데서 쏟아졌는데 우선 그 30대 남성 오 씨가 그 2015년부터 뉴라이트 성향 단체 활동을 활발하게 했다. 특히나 그 2018년도 보수 성향 대학생 단체 한국 대학생 포럼 회장을 지냈다라는 사실이 확인이 됐고요. 그 다음에 대한민국 사랑회 등에서 주는 우남 이승만 애국상을 받을 만큼 활동이 활발했다. 이런 이야기. 그러면서 이런 점에서 이번 무인기를 보낸 것 자체가 구구단체와의 관련성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까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인기 제작업체 이름이 에스텔 엔지니어링? 예, 맞습니다. 에스텔 엔지니어링. 그런데 여기에 대북 전문 이사까지 뒀다고 하는데 네. 이게 처음에 기업을 세우면 뭐 몇 명 계시도 않을 텐데 네. 좀 이상하지 않아요? 대북 전문 이사를 두고 북한 관련된 정보를 계속 수집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아침 어제부터 나온 보도를 보면요, 뉴스타파에서 보도를 했는데 정보사령부 소속 휴민트 요원인 소령 한 사람이 공작 업무 수행을 위한 가장업체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오 씨를 만났고 그런 과정에서 그런 위장회사를 지원한 정황까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분이 저도 좀 찾아보니까 전형적으로 우파에서 길러낸 이제 청년, 예를 들면 2010년대 이후에 진행됐던 우파가 이제 우리도 청년들을 길러내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했던 여러 행사나 포럼, 뭐 모임 이런 데 회장을 맡았었고, 지금 말씀하신 그 업체가의 대북 전문 이사가 2024년도인가 뉴스원이랑 했던 인터뷰가 있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군보다 우리가 이런 걸 더 잘 만들 수 있다. 뭐 이런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업체의 목적도 이제 그런 거였던 것으로 보이고, 그러면 이 양반이 2013년부터 이제 우파 청년 활동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실까지 들어갔던 인물인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만들어진 어떤 네트워크 이런 게 이 회사, 그리고 지금 얘기한 대로 국정과의 무슨 이런 커넥션, 가장업체로 접촉을 했었던 이런 것까지 드러나면 이게 이제 뭐 정권의 핵심 차원에서 뭐 기획된 이런 일이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그 윤석열 정부 차원에서 요런 업무, 요런 데에 이제 관심이 있다. 그리고 여기가 이 오 씨가 기계항공학과 출신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결합되어 있는 사건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네요. 근데 저는 이 기사 처음 보면서 되게 놀랬고 왜 이 시점에 이 자백을 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 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뭐 수사 이 관련돼 가지고 수사가 될 거고 자기한테도 뭔가 협조 뭔가가 오지 않았을까. 뭐 그랬을 때 좀 선행 자백을 통해서 이렇게 협조하는 모습은 보이되 개인 일탈처럼 치부하면서 애국심 그 극우들한테는 뭔가 애국심을 이렇게 교치시키면서도 결국은 위에서 시켰다. 그러니까 저는 자수해라.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거든요. 저 이 뉴스를 보면서 진짜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 시점에 이걸 자백을 했을까? 외환죄가 그러니까 그 이적죄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 자기가 연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먼저 협조는 했고, 그리고 자기는 배신자 프레임은 아니되 결국은 협조한 자로서 자백을 관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나오면은 결국 이렇게 다 기자님들부터 시작해서 수사가 되면 결국 위에서부터 시켰다는 게 결국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국정원 민간 여론 조작팀과 가짜뉴스를 추적해본 경험이 있는 게, 이거 어디선가 이제 꼬리가 잘릴 거예요. 분명히 국정원 요원 하나던 꼬리는 잘리는데, 이제 지난 한 10여 년간 이제 이른바 청년들, 우파 청년들이 동원돼서 야 우리가 북한과 관련해서 뭘 해보자라고 하면 크게 세 가지 흐름이에요. 하나는 이른바 이제 온라인 사역이라고 불리는 북한의 기독교를 전파하자. 요 흐름이 있어요. 요 그룹이. 요 그룹들은 미국에서도 활동을 해요.
그리고 요 그룹들이 주요하게 말하자면 그 우파 청년들과 관련된 이데올로기를 생산하는 페이퍼들을 많이 만들어요. 요 그룹이 메인 그룹이고 요 그룹 말고 또 어떤 그룹이 있냐면 북한에 뭔가 디지털로 북한과 접촉하자 이런 그룹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디지털 정보를 통해서 북한에 뭔가 자유민주주의를 알리자. 네. 북한 애들 청년 이제 북한도 이제 뭐 그 인터넷도 되고 왜 해외에 나와 있는 애들도 있으니까 이게 말하자면 소위 말하는 역공작인 거죠. 그러니까 북한 청년들에게 자유민주주의 어떤 소식들을 알리는 거, 뭐 요 흐름이 있고, 근데 요 그룹은 드론 그룹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때 시작된 흐름에서 놓고 보면 북한에 뭔가,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이제 윤석열 때 무슨 뭡니까 삐라 날리고 이런 것만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실제 뭔가 드론을 날리자 북한에 네. 뭐 이런 그룹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이런 데 보면 드론이 현대전에서 뭐 엄청나게 영향을 그 파워가 있다. 뭐 이런 것들과 중첩되면서 그런 글들도 막 쓰고 그랬더라고요. 그 보면 약간 그 새로운 흐름, 그러니까 우파 청년들이 이 사역 그다음에 뭐 디지털 관련된 전파 그 다음 흐름으로 존재하는 게 했던 게 아닐까. 그렇다라고 하면 요 앞선 흐름들에는 모두 국정원이 개입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요것도 사실 이제 국정원 배후를 한번 이제 파봐야 되는 이런 상황이죠. 네, 근데 이제 오케이 온라인 사역 맞는데 온라인 사역자면 조용히 입 다물고 계속 사역을 지속해야 되잖아요. 아니면 이걸 좀 덮어주고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시점에 왜 자기가 자백을 했냐 그것도 언론을 통해서 저는 이걸 좀 한번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다들 이게 지금 윤석열 정부와 연관되어 있다에 되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 그 개인에게 어떤 이득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발표하고 있는가. 그것도 조용히 가가지고 신고한 것도 아니고 자백한 것도 아니고 대대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진짜 이 포인트를 갖고 이걸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냥 이게 단지 관종 작업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선은 네. 이거부터 봐야 할 것 같아요. 북에서 먼저 시작을 했다는 네. 거죠. 북에서 이 무인기가 날아온 시점 그리고 본인들이 이것을 가지고 분석한 내용들 이런 것들을 먼저 이야기를 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언론 보도로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러니까 북한으로 날린 날짜가 나와 있잖아요. 9월 27일 그리고 1월 4일 나와 있는데요. 이 무인기를 보낸 오 씨는 사실 예성강 우라늄을 뭐 알아보고 그렇죠. 싶었다 뭐 이렇게 그런 얘기하죠. 유출을 알아보고 싶었다 얘기하는데 어제부터 제가 공교롭게도라는 말씀을 자꾸 드리는데 이 날짜를 맞춰보면은 무인기 날린 시점이 9월 27일 그보다 사흘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 연설을 합니다. 그래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1월 4일이 또 어떤 날이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을 국빈 방문한 날입니다. 그래서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서 계속 개선과 관련된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것도 추론의 영역입니다만 단순히 이것이 예성강 우라늄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심리전을 도모하고 획책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느냐라는 방향성을 갖고 수사도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어제 이제 이야기는 좀 나눴거든요. 그리고 어제 군 쪽 수사하는 쪽하고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오전에 전화했을 때는요 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민간이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상관이 없다. 전혀 관련이 없다라고 네. 얘기했는데 오후에 다시 통화를 했는데 말하자면 난리가 났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정보사와 관련된 소식이 이제 조금 이따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정보사와 관련돼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내부적으로는 여러 수사 인력이 있는데 야 정보사 수사가 완전 엉망으로 된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왜냐하면 정보사와 관련된 지금까지의 수사는 내란 당일을 중심으로만 이루어졌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정보사와 관련된 이런 작전들이 이전부터 준비가 되어 있었다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이번에 군경에서 이제 수사를 진행하거나 내란과 관련된 뭐 조사라든가 수사가 진행되면서는 정보사와 관련된 내용들은 전혀 들여다보고 있지 못한 상황이어서 좀 수사당국, 군 수사당국 같은 경우에는 좀 이번 사안을 두고는 좀 당혹스러운 그런 분위기입니다. 근데 지금 수사는 군이 아니라 경찰에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어제 군 쪽 수사 당국에서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래서 어제 오후 늦게 입장을 밝혔는데 들여다보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갑작스럽지만 본인들에서는 지금 인력을 배치해서 수사 시작하는 것으로 그렇게. 근데 군 그 얘기 나왔으니까 군 개혁 그 자문 TF에서 윤석열 정부 때 제일 이상하게 창설된 부대가 이 드작사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창설됐고 그다음에 직제나 편제나 뭐 이런 것들도 기존의 군 체계에서 그리고 이미 각 부대별로 운영하는 드론 관련된 이제 부대들이 있는데 이걸 또 별도 부대로 창설했고 근데 왜 이 부분을 건드리지 않았는가 뭐 이것도 사실 좀 의문은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나오는 거 실시간 채팅에 나온 것처럼 김태호랑 연결됐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드작사를 만들 때 비상계엄 날 여기 이거 보도했던 언론사 기자들이랑 술을 먹었는데 관리 좀 했나요? 아까 예 맞습니다. 드론 관련해서 드작사 관련해서 아마 오늘 오후에 국방부에서 무슨 발표가 있을 것 같던데. 예. 그래서 아까 김한 기자가 이야기하신 거를 조금 이어가 보자면 이 오 씨가 만든 회사 그리고 이 주변을 정리를 좀 해보면. 아까 말씀하신 이 북한과 관련된 콘텐츠 회사, 군 공장용 위장 회사라고 불리는 NK 모니터 글로벌 인사이트라는 회사는 사실은 북한과 관련된 내용을 보도하고 취재하는 회사거든요. 여기에 이제 정보사가 관련돼 있고 1,300만 원 정도 자금이 지원됐다라는 것이고요. 이런 콘텐츠 회사 그리고 말하자면 하드웨어 회사, 그러니까 무인기 제작사죠. 에스텔 엔지니어링을 운용을 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남북 관련 단체. 인력과 관련돼서 본인들이 뭐 일하기도 했고 관계를 계속 맺어오고 있는 이 세 개의 고리가 연결되어지는 상황 아니냐라는 보도들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이 사람들 30대 2명만 조사할 게 아니라 정보사가 이게 사주를 했는지 어떻게 관계를 맺었는지 그리고 그때 당시 대통령실에와도 혹시 연관이 있는지 이런 것까지 다 조사를 해야 되는 거네요. 자 그러면 의문점이 하나가 있는 게 사실 정권이 바뀌었고 이재명 정부에서 뭐 지금 정보사라든가 국정원이 이런 작전을 할 필요가 없고 실제로 뭐 군 통수권자에 의지하고 반하고 그런데 왜 이렇게 진행되느냐에 대한 질문에서는 뭐 이쪽을 잘 아는 여의도 관계자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우파 관련 단체들이요. 그러니까 특히 북한 관련 단체들은 풍선 날릴 때 삐라 날릴 때도 마찬가지인데 엄밀히 말해서는 1에서 100까지 전체적으로 통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일단 예산을 태우고 민간 쪽으로 이런 작전이 시작이 되면 이후에는 그러니까 예산이 태워진 이후에는 그 예산은 그대로 남고 이들의 어떤 신념에 의해서 진행이 된다는 거죠. 뭐 이런 부분들까지 봤을 때는 지금 당장 정보사나 뭐 국정원이나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움직이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거에 내란 당시에 어떻게 움직였었고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들여다보고 수사를 할 것인가가 더 초점에 맞춰줘야 한다 이런 이야기는 합니다. 뭐 그럴 수는 있겠죠. 이게 보통 정권이 바뀌어도 이전에 했던 그 예산 집행이라든지 맞습니다. 그대로 그냥 그대로 가는 경우가 있죠. 사실은 그런 것까지도 다 하나씩 다 뜯어봐야 되는데 제대로 체크가 안 되고 그러면. 근데 이게 확장되면 새로운 양상일 수 있는 게 이제 박근혜 정부 때나 이럴 때는 이제 국정원을 중심으로 해서 우파 단체들을 관리하는 양상이 드러나서 국정원이 이제 국내 정치에 개입하지 않기로 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 사건의 뼈대, 그러니까 아직 뭐 다 확정되진 않았지만 보면 정보사라든지 드론 관련된 군 관련 이제 말하자면 그 부대들이 이 민간 단체를 접촉하고 민간 단체가 사실 이제 국정원보다는 군에 가까운 말하자면 활동을 이제 했던 건데 그러면 정보사라든지 뭐 그 다른 그 부대들이 민간에 개입해서 예를 들면 국내 정치에 개입을 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국내 정치라는 거는 이제 말하자면 북한을 도발시키려고 하는 거 어떤 행위들을 오히려 이제 민간에게 위탁 줬던 게 아니냐. 뭐 이런 차원으로 가면 지금까지는 사실 없었던 사건이죠. 네, 위탁이죠. 이렇게 되면 이 오씨다 이 사람들도 자신들은 뭐 우라늄 체크한다고 했었는데 사실 체크하려면 그러면 체크하는 그 장치가 드론에 있었어야 되는데 과연 그게 허무맹랑한 말인지 그게 아니고 도발을 하려고 한 목적이라면 이게 이적죄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적죄죠. 그리고 저는 이런 아예 이
회사 되게 치밀하잖아. 이 관계를 시작했다 보면 처음부터 언론사를 만들 때 돈을 지급해서 제가 뭐 1,300 이상을 지급했겠죠. 왜냐면 1,300으로 어떻게 회사를 차립니까? 인건비. 네, 처음 인건비. 진짜 인건비. 네, 예, 처음 그렇죠. 인건비. 아니 활동 시작비, 예. 네, 착수금. 네, 착수금을 주고 그리고 이걸 언론사를 만들어서 기술을 갖고 있는 것과 또 연결을 해서 엄청나게 많은 언론 배포뿐만 아니라 실제 실행을 한 거잖아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위탁을 통해서 목적을 달성한 이런 케이스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게 북한에 마치 우리 그 저쪽에서 드론이 왔기 때문에 우리도 방어를 한다라는 취지의 그거와 또 별개로 그렇죠. 이 과정을 보면은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은 해요. 그렇지만 이제 과거엔 밝혀지지 않았을 것이고 이제는 밝혀지는 단계에서 너무 노골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생각. 방어나 대응을 하더라도 민간 업체가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사실 그 부분에서 이제 드론 사령부라든가 뭐 VIP 흔히 말하는 VIP 관심 사업에서 어떤 대목을 좀 주목을 하냐면 드론 작전 사령부에 특히 이 심리전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민간하고 공동 작업을 하는 것이 흔히 말하는 관례다, 뭐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 저 김한 기자와 같이 취재를 한 내용인데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민간 외교와 함께하는 외교. 1,300만 원이 이게 굉장히 뭐랄까요, 작전으로 치면 작은 네. 돈으로 보이잖아요. 그렇죠. 네. 뭐. 민간인 댓글팀 때 저는 느끼는 게 3만 원 줘요. 뭐였냐면 3만 원. 3만, 예, 그러니까 말하자면 곱하기 막 만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3만 5천 원씩 줘요 하루 일당. 예, 네.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충분한 돈을 주는 것이 아니고요. 테스트죠. 그 조직을 운용할 수 있을 만큼만 주면서 그 사람들의 신념을 이용합니다. 그렇죠. 예,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신념이나 그 사람들이 걸어온 어떤 뭐라고 해요, 경로우전성이랄까요? 그 신념을 유지하면서 그 일을 할 수 있게 계속 최소한의 일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자금을. 근데 저는 이게 주더라고요. 그냥 확장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북한이 풍선을 자꾸 날렸잖아요. 네. 그 윤석열이 용산 앞마당에 있을 때 구두에도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뭔가의 군 차원에서의 대응 방안을 고민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류상 풍선을 날려봐야 그렇게까지 효과를 못 보는데, 그러면 저쪽에서 그 풍선 생각해보세요. 초창기에 생화학 물질이 들었을 수도 있네, 뭐 별의별 얘기가 다 있었다고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거냐. 근데 정부 차원에서 야 이거를 정부가 공식적으로 만약에 보복 조치성 대응을 하게 되면 위험하잖아. 그럼 이걸 어떻게 대응하면 좋지? 그럼 우린 드론보다 더 그거 한 거를 해보자. 뭐 이런 식의 이제 말하자면 사고를 하는 게 자연스러웠겠죠. 윤석열 정부 당시에 보면. 그러면 예를 들면 풍선보다 현대화돼 있고 과학화돼 있고 앞서 있는 게 뭡니까? 비행기를 드론입니다. 날리는, 드론을 네. 날리는 드론.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정보사나 드작사가 직접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로 전쟁이죠. 전쟁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못 되니까 지금 민간을 하영 기자 통해서. 얘기한 것처럼 민간에게 이걸 줘보고 약간 테스트를 해보자.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러기 위해서 이 오씨라든지 우파 단체에서 오래 활동해서 얘기한 대로 신념과 충성도가 높은 이런 사람들을 중간에 세워놓고 작업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근데 이거는 패턴으로만 보면 국정원이 했던 짓이랑 똑같은데 이게 다른 사건인 이유는 군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더 말하자면 직접적인 북한에 대한 어떤 대응 뭐 이런 거를 목적으로 민간을 활용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뭐 사실 엄청나죠. 그리고 문제는 그 군이 이거를 대응하고 작전을 짜고 실제로 명령을 내고 뭐 예산도 편성해준 군 그 고위직이 아직도 있다는 거. 그게 문제죠. 그 예산은 아마 특활비일 겁니다. 예, 특활비고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구분이 예. 잘 안 되는. 예. 네. 아까 김한 기자가 이 군이 조직이 달라졌다. 그러니까 국정원이나 기무사가 했던 일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실제로 정보사가 등장했다는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기무사가 모든 국면마다 특히나 이 흔히 말하는 작전이라고 하는, 특히 이 북한과 관련돼서나 아니면은 우리 정치적인 문제에 있어서 논란이 됐던 곳엔 늘 기무사가 존재를 해왔는데요. 새롭게 정보사가 등장을 했거든요. 이 정보사라는 조직은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어쨌거나 기무사처럼 정무적인 판단을 하는 조직이 아닙니다. 훨씬 더 상명하복에 아주 강하게 결합돼 있고요. 지금까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우리 정치사에 있어서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조직이고, 훨씬 더 통제가 용이한. 노상원이 정부 노상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상원과 관련돼 있는, 그렇게 노상원 수첩과 관련돼 있는 조직이어서 모르겠습니다. 어제 이제 군에서는 충분히 혐의점을 찾아 쓸만했던 어떤 상황인데 복귀해 보면
북으로 날아갔다라는 것 자체를 확인 못한 것, 그리고 그것에 대한 수사도 하지 못한 것은 사실 우리가 놓친 부분이다, 이런 이야기들도 좀 했거든요. 그리고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도 원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언급을 좀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이 무인기와 관련돼서는 질문을 하면 뭐 이 정도 이야기했습니다. 단독 범행이 아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정도로 조심히 이야기하다가 두 사람의 역할 분담 등 전체적인 상황에 대한 확인 작업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좀 범위를 넓히고 있다는 쪽으로 책임자가 이야기하고 수사의 있습니다. 속도를 좀 내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지금 보도가 훨씬 전방위적으로 막 예. 여러 매체에서 막 동시다발적으로 막 뻗어 나오고 있는데 수사는 그걸 도저히 따라가지를 못하니까 예. 이게 왜냐면 수사- 자백을 언론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요? 뭐 그런 측면도 네. 있고 예, 그리고 이게 전방위적으로 이렇게 언론 보도가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변호사님이 말씀하셨지만 이 정보사라든가 이 정보기관에 있는 사람들 포함해서 군에 있는 사람들이 이적죄와 관련돼 있으면 옷을 벗을 뿐만 아니라 그냥 그렇죠. 크게 굉장히 영향이 문제죠. 크죠. 예. 그래서 자백에 가까울 정도로 언론에 협조하고 있는 모양새예요. 네, 그래서 언론에서도 경쟁적으로 좀 취재를 하고 있고, 좀 오늘 내일 상황에서는 훨씬 더 우리가 상상 속에서 이야기했던 것 이상으로도 좀 취재가 진행될 수 있을 그래서 저는 것 아까 같아요. 그 말을 조금 이어서 하면 지금 이 시점에 이 자백을 한 거는 최고의 방어가 공격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로 언론으로 딱 부풀린 다음에 이 선에서 딱 마무리 짓고 싶은 꼬리를 자른다고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 선에서 정리를 하려는 이 두 명, 오 씨와 김 씨, 그리고 그거를 시킨 고위 군 관련자 한 명 정도,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고 그 윤석열의 죄도 조금 이렇게 약하게 이들의 좀 개인 일탈 같은 이런 모양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뭐 좀 들어요. 대령급 한 명이 네. 충성심에서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정리할 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나- 언론 보도에서 나오는 최고위직은 아까 김한 기자 말한 대령급입니다. 네, 맞아요. 네. 1,400만 원도 이제 대령급 특활비. 대령이 득활비. 예, 알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가보도록 하죠.